숲과 나무들로 둘러싸인 오래된 집 한 채. 멋진 글씨로 부부 이름을 새긴 문패와 어머나 옛 글씨로 직접 쓴 듯한 환영 인사까지 이거 감동인데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지 까치발디더 담장 너머를 엿보고 싶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이야기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은 풍경인데요. 커피 맛있게 마십시다. 근데 커피가 없고 커피도? 건배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걸? 그렇지요. 그렇지. 아, 재밌었지. 왼손으로 또 왼손으로. 아이고 참나. 아유. 딸기를 서비스해야 되겠네요. 에이 그건 네. 하지 마세요. 그건 좀 그래요. 아이 그건 싫어요. 거절해. 그거는 아유리 날씨가 덥대요. 기온이 올라가서 더워요. 기분이. 아이. 지금 정원에 풀 같은 나무 물을 많이 줍시다. 수도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남편의 싱거운 농담을 쿨하게 받는 아내는 이 집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떠나서 서울서 생활하고 인천서 생활하고 지금 고향을 내려와서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50여 년 전 지어진 이 고택은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입니다. 아내에게는 53년 전 신혼의 추억이 있는 집이라지요. 69년 1월 2일 날 결혼하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산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50년이 넘어서 이제 정년 퇴직하시면서 같이 내려와서 15년째 여기 살고 있습니다. 무슨 EBS TV 제작단 방문 환영 이렇게 써 있네요. 맘듯하게 서예를 누군가가 직접 쓰셨는데 어떤 분이 나오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 한번. 아이고, 손님이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는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그냥 글씨 쓰신 게 네. 이게 일반 사람 저 같은 일반 사람이 쓴 글씨가 아니던데 어떤. 제가 그 훈민정 판본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예. 그래서 이 채가 훈민정음 판본체입니다. 훈민정음. 네.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방문한다 그러면 이렇게 써서 써서 하시는 붙이셔요. 거예요? 아. 우리 손주가 뭐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뭐 대학 합격, 우와. 너무 충 뭐 좋습니다. 졸업 뭐 예. 이런 걸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써서 네, 붙이시더라고요. 찍겠습니다. 네. 예. 아, 멋있게 나옵니다. 하나, 아이고. 둘, 셋. 아이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어떤 정원 안에 이게 살포시 안겨 있는 두 채 네, 큰 네. 집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건물인가요? 네. 이쪽 왼쪽에 있는 기역자형이 네, 안채. 안채. 네. 예. 그리고 이쪽이 별채. 아, 별채. 옛날에 말하는 네. 사랑방 같은 거. 네, 사랑문 같은. 안채라고 네. 한다고. 팔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남편은 퇴직 후 고향에 내려와 10년 동안 손수 생가를 고쳤습니다. 그렇게 본체와 별채, 정원까지 지금의 풍경을 완성했죠.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정원이 지금 이렇게 여기가 앞마당 있는 거고 정원이고 뒷산이 뒷마당 있는 정원이고. 거고. 예. 뒤에 또 정원이 또 있나요? 예, 있어요. 네네. 뭐 가려서 뒤에서 산밖에 안 그렇죠. 보이는 건데. 네. 뒤를 가시면은 네.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아 겁니다. 진짜요? 네. 그럼 한번 정원부터 한번 네.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네. 한번 또 네, 가보시죠. 앞으로 예. 네. 가시죠. 대문에서 정원으로 가는 길은 하나의 작은 여정입니다. 오른쪽에 별채를 지나고 안채와 정원의 사이길을 지나는데요.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지 않고 디귿자 모양으로 꺾어진 길을 따라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되게 여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네. 건물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림자가 있다 없다니까 네. 그것도 또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 그렇죠. 관찰력이 역시 소장님. 음. 강속대도 정원 입구에서 장독대가 반겨줍니다. 와 이제 그리고 여기 오니까
아까 저 바깥에서는 안 보였던 정원이 네. 숨겨졌는데 이제 다 보이는데요? 집을 감싸 안듯 둘러싼 정원은 뒷산을 구입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긴 뒷뜰. 뒷뜰. 네. 그다음에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달맞이 길, 달맞이 또는 달맞이 길. 뜰. 음. 그다음에 3층은 해맞이 길 또는 해맞이 뜰. 뜰. 그렇게 어. 지칭을 하고 올라가는 길은 달오름길, 해오름길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 큰 정원이 1층 정원이 있고 네. 달과 해가 만나서 이제 하나의 그렇죠. 큰, 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생가를 고쳐 사는 동안 부부가 함께 텃밭에 잔디를 깔고 뒷산의 오름길과 산책로를 놓아 자신들만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내려와서 저 뒤에 텃밭을 정원으로 저렇게 잔디를 까느니까 누가 어떤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아니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으면 얼마가 나오는데 그걸 거기다 잔디를 깔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골에서 정원이라는 거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요. 젊었으니까 아 뭐 일하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해서 이제 정원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잔디 대신 고구마를 심었더라면 이런 풍경은 만나지 못했겠지요. 부부는 이 정원 곳곳에 보물을 숨겨놓았습니다. 아 여기 무슨 연못이 있는데요 또? 이쪽의 연하고 네. 이쪽의 연은 지금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네, 똑같은데요? 그런데 나중에 꽃이 피면은 색깔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쪽 연하고 이쪽 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쪽 연 저쪽 연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싱거운 농담 좋아하신다니까는. 에이구. 지금은 똑같아 보이는 이 두 연이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꽃이 핀다네요. 드디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네, 길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빈도가 높은 언덕은 흙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석재로 너무 잘 만드셨는데 이것도 다 일일이 그러면 갖고 와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느 이 석재인가요? 돌이 문경, 아, 문경. 문경에 있는 자연석들입니다. 아, 그걸 또 갖고 네, 오셔서 그걸 다듬어서 말해서 쌓고. 그 다듬는 거는 조금 피하고 네. 그 모양 형태를 살려서 그대로 층계를 하나하나 일일이 맞춰가면서 만드신 거예요? 정원이 시작되는 진입 공간에 디딤돌 사용한 크고 작은 바위는 생김새를 맞춰 쌓았고 축대도 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산은 그대로 살리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대부분 보면 직선 계단 이렇게 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형태적인 그 돌 모양 그걸 봐가지고 옆으로 갔다 위로 갔다 뭐 이렇게 해서 꺾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이 좀 덜 들게 그래서 자연스러운 미 그런 걸 살려서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보면은 웃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좋은 거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부부가 틈나는 대로 전국을 다니며 모은 재료로 손수 가꾼 정원. 아, 중간중간에 식물들도 이 경사를 무너지지 않게 너무 꼼꼼히 잘 심으셨는데요? 여기는 뭐 그거 그렇게 안 심어 놓으면 다 사태가 쏟아지니까. 나니까. 예. 사태가 나니까. 달오름길이라고 예쁘게 이름 지은 돌계단을 올라 달맞이길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의 진입로에서 이어지는 산책로는 식물로 길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꽃이 지는 날이 없도록 계절별로 200여 종의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같은 풍경이 없답니다. 저쪽에 있는 돌로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쌓은 거는 또 뭔가요? 네, 돌탑입니다. 그거예요? 네. 하나는 돌탑. 저거 하나는 남편이래요. 아, 진짜요? 네. 그러네. 키 차이가. 맞죠? 원래 우리 키 차이가 나요, 많이. 아, 네네네. 한번 이게 키를 재볼까요? 아버님, 이게 어머님. 네. 진짜 그렇게 또 하신 재볼까요? 거예요? 네, 한번. 저쪽으로 서봐요. 한번, 네네네. 네. 키가, 정말 이쪽은 똑같이. 네,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아버님도. 그다음에 여기는 내 키하고 똑같게. 신혼 때처럼 아기자기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해오름길을 올라 3층으로 가는 길은 나무들이 우거졌습니다. 터널처럼도 돼 있고, 첫인상이 네.
저는 이상하게 여기 제일 이쁜데요. 이딱 아, 우리도 둘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아 진짜요? 우리 정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부분, 예. 너무 넓지도 않고 예. 또 이렇게 나무가 막아주면서 쫙 식물들이 따라서 가는데 굽이치는 느낌도 살짝 있고. 예.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참 생각하면서 와 여기 오니까 정말로 와 이게 우리 집이 딱 포근하게 앉혀지고. 그때 참, 네. 네네. 퇴직 후 시작한 시골 생활. 이 정원을 만들지 않았다면 삭막했을 거라고 합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대화 나눌 자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꿀 심고 나물 심으면서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뭐랄까 좀 즐거움 또 서로의 우애, 부부에도 우애인가? 네, 우애 좋게 이렇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금 우리는 아쉽다. 조금 일찍 더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원을 만든 후로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잡초를 뽑고 꽃과 나무를 가꿉니다. 아이고 내가 손을 다쳐서 당신 혼자 해서 해야 돼서 네, 미안하네. 같이 뽑으면 좋습니다. 옆에서 보존해 주시고 옆에서 그냥 구경이나 네, 할게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시다. 이제는 힘에 부쳐 남의 손을 빌리기도 하지만은 잡초 관리만큼은 부부가 직접 합니다. 이거 당신 뭔지 모르죠? 얼마 전 정원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팔을 다친 아내는 오늘은 작업 반장을 맡았습니다. 상사와. 꼭 이런 날은 네, 사고가 잡초. 터지죠. 아이고 당신 채송아 밟았다. 잡초가 없는가 했더니 오빠 애기 네. 또 밟았잖아. 얘네 아프겠다. 아, 항상 당신은 꼭 뽑으면 하나씩 죽이더라고. 하나씩. 저기도 있네 저. 어디도 또 있어요 잡초? 이것도 아 여기도 잡초가 있고. 내가 팔을 안 다쳤으면 내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네. 이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이게 우리는 이제 보면 딱 이거 화촌지걸 알고 아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풀 뽑는데 감독을 해야 되는 거라. 여기 보면 비슷한데도 이거 잡초거든요. 얘도 잡초. 근데 이제 보통 야생화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구별을 못해서 용역 사람들을 부르지 네.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잘못하면 잡초. 화초 다 뽑아버려. 잡초를 다 뽑은 것 같은데도 자꾸 나오네요. 아, 원래 긴 밭에 그 풀을 뽑으면 뒤에서 나 잡아봐라 그런 데잖아요. 80이 넘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정원을 가꾸면서 새삼 부부 사이의 소소한 재미도 느낀답니다.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꼭 집사람이 조언을 해가지고 고쳐요. 이게 고치면은- 주들이 잘 나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면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집사람의 말을 앞으로 계속 잘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해왔어요. 어떤 데 이제 해시면 화를 막 내셔요. 바꾸라 그러면. 네. 근데 바꿔놓고 그래, 아이 잘했다, 그게 나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제 생가를 고쳐 만들었다는 한옥이 궁금합니다. 이제 집을 좀 하나씩 또 봐야 되겠는데요. 네. 가기 전에 저기에 지금 아궁이 가마솥도 있고. 가마솥. 예. 이게 지금 저희 민속촌에서 보고 좀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와 안에 이거 뚜껑이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어우 진짜 네. 이거 썼던 흔적이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여름이니까 아마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보기 좀 아궁이. 드문 예. 그런 그 가마솥과 아궁이는 생과를 고치면서 없애지 않고 남겨놓았습니다. 그 위로 놓인 누마루 안쪽에는 작은 황토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신혼 시절을 보냈던 방이랍니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풍경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지만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답니다. 세대를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결혼해서 왔잖아요. 이 가마솥에다 밥을 한 솥을 하는데 밥의 맛은 정말 그건 다르더라고요. 수지분 같은 거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이게 주책 없이 밥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팔남매 장남과 결혼한 수줍던 세대. 첫 아들이 벌써 결혼을 하고 쉰을 넘겼습니다. 오랜 시간과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새 공간을 넓히고 만들었습니다. 본체는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거실, 침실, 황토방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유지한 채 시설만 조금씩 바꿨고 창고는 별채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와. 천장의 대들보는 옛 것을 그대로 두고 대신 현대식 조명을 달았습니다. 옛날 그대로인데요? 예. 여기가 우리 집의 메인입니다. 여기는 어떤 건가? 바로 여기가 대청이라고 합니다. 그치, 옛날에 대청 말고 대청. 지금 쫙 둘러보면서 되게 좀, 이게 한옥을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좀 약간 그런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이거든요? 네. 이거는 옛날 문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기 한 1m 50 정도인데 이렇게 그게 참 예뻤어요. 이렇게. 네네네. 이 문은 없었고 아, 여기 없었고. 이건 없었고 여기 딱 돌아서 이렇게 예. 그런데 저희 심장만이 키가 키가 굉장히 크시니까. 크시죠. 네. 근데 그 아름다움만 생각을 했다면 이걸 이렇게 고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자꾸 부딪혀요. 아. 그래서 여기 와서 시골 내려와서 예. 리모델링 해갖고 살다가 당신 잘못되면 수명 단축하겠다 그래갖고 다 해놨다 이모까지 방마다 다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하나씩 요거를 하셨구나. 좀 바꾸자. 네. 아니 옛날 집들은 왜 이렇게 낮게 만들었을까요? 겸손하라고 그랬대잖아. 아 인사하라고 들어갈 때 그래, 안녕하세요. 머리 숙이고 문안 인사 들어가서. 들으면서 들어가요. 네, 머리 항상. 숙이고 들어가서. 전통적인 낮은 문 옆에 현대식 키 큰 문이 나란히 그렇게 이 집만의 풍경이 완성됐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 집을 리모델링 하라고 했으면은 그 1m 50의 낮은 문을 그냥 그대로 조금 높여서 1m 80 정도에서 맞춰서 드나들기 쉽게 만들었을 텐데 그건 그대로 두고 옆에 현대식 그 방문을 만드셨단 말이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문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옆에 편하게 이동하고 머리에 안 부딪히는 문을 만드신 거는 저희가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어떤 방식이고 이분들의 원래 삶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난 그래서 더 멋스럽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네, 안방. 네네.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네네. 이렇게 또 뒤에 정원이 보이는데요? 네네. 안방은 어린 시절 8남매가 복작되던 작은 방을 넓혀 글을 읽고 쓰는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황토방으로 이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예. 이거는 이제 문을 그대로 또 네, 고개를 그냥 숙이고 그대로. 겸손하게 들어가야 옛날 문으로 세 분이 겸손하게 입장하시네요. 황토방인데요. 진짜로 황토로 마감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까 이제 아랫목에 불 때는 거네요, 그죠? 불 때면 엄청 뜨뜻하고 제가 찜질방이라. 네. 벽이 이렇게 상당히 두껍습니다. 뭘 덧붙이 속에는 역시 또 이 유리 유리물로 해서 예. 양쪽으로 이렇게 닫아가지고 열을 차단. 차단시켜서 여기를 뜨뜻하게 하는 네, 네. 그런 장치. 이중창이네요. 네. 그리고 벽면은 이거로 하면 여기 손이 자꾸 옷에 묻으니까 여기는 벽지를 붙여가지고 순수한 황토라서. 네, 앉아서도 편하게 기대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했습니다. 그 그대로 네. 옛날 한식 공법 그대로 그냥 하셨네요. 네.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열어보세요. 와. 루마르는 요즘 한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공간이라네요. 여기가 제일 명당 자리네요. 예. 황혼의 나이 루마르에 앉아 있으면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기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또 여름이면 들어놓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네. 낮잠도 자고. 한옥이나 요즘 집들 가면 이런 대청마루나 툇마루나 이런 거 많이 봤어도 사실 이렇게 이 루마루가 잘 살려지는 일이 잘 없었는데 오늘 막상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이거 현대화해도 너무 좋겠구나. 옛 시골집에서 사는 덕분에 나이 드는 게 외롭지 않을 것 같죠? 한편 황토방의 또 다른 문은 툇마루를 통해 별채로 이어집니다. 지금 저 윗방에서 대청마루 지나서 네. 또 황토방 지나서
텐마루 텐마루 지나서 지나서 별채하고 사이마당 지나서 별채로 네. 가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쭉 네. 있으면서 공간을 또 하나의 여정을 만들면서 그렇지. 네. 이게 천정도 높았다가 낮았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공기도 잘 통하고. 네. 안방에서 대청마루를 지나 황토방 그리고 텐마루까지 이어지는 여러 공간을 하나의 동선으로 잇는 구조는 한옥이라서 볼 수 있는 특징이죠. 텐마루에서는 별채로 또 이어집니다. 안채 옆에 자리한 별채는 원래는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롭게 낮은 건물을 지어 만들었답니다. 평소에는 한글 글꼴 연구가인 남편의 서재. 손님이 오는 날엔 사랑방으로 변한답니다. 이 집에서 뛰어놀던 소년이 어느새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파릇파릇 젊고 생기 넘치던 시절이 있었죠. 여든의 남편과 아내는 문득 지난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여기 내려올 때만 해도 우리 둘 다 쌩쌩했었는데 14년 동안 참 많이 늙었네. 아쉬움이 많다, 그쵸? 새삼 느껴지는 세월의 무게. 남은 삶이 숙제처럼 다가옵니다. 70대에서는 그거 못 느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못 느꼈는데 1년이라는 그 세월이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걸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견뎌낼 것인가. 나이에 비해서. 네, 지금 앞으로 얼마만큼 견뎌낼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숙제거리로 지금 남아 있어요. 물론 힘이 들고 고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지금까지처럼 함께해 나갈 테고 집과 정원이 그런 부부를 포근하게 보듬어 줄 겁니다.